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일단 뭐 금요일날 시장 뭐 딱히 좀 나쁘진 않았죠. 개파락 시작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개파락 시작을 하면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5장 계속 연결되면서 쭉 한 방으로 좀 올라왔었던 하루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지긋지긋하면서도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보던 테마들만 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던 테마들은 좀 높은 자리여서 좀 매매하기도 좀 위험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난이도 좀 높은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900포인트에서 950포인트 사이 계속 좀 박스권 지금 형성된 모습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박스권을 좀 빨리 깨줘야 할 텐데, 계속 올라가줘야 할 텐데, 일단은 잘하면 장기간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던지 아니면은 850포인트에서 950포인트 사이 크게 좀 박스권 좀 크게 가지고 갇혀있을 가능성도 좀 높다고 좀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 선물 2.27% 정도로 끝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랑 미국 선물 같이 열리는데, 일단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잘하면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미국 선물 같이 좀 연관해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 시장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유 지금 106달러 1배로당 106달러 위로 좀 올랐는데,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유지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지 좀 않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도 남아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좀 계속 장기간 좀 지속될 것처럼 좀 보이네요. 그리고 런던 소매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전쟁 테마는 좀 식량주 좀 위주로 볼 것 같다. 그 외에는 좀 눈을 좀 관심 있게 좀 보더라도 직접적인 매매는 가끔가다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칼국수도 8,000원 시대에 왔다.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죠. 칼국수는 그래도 밀가루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시는 분이 이제 짬뽕집 하시는데, 그분도 얘기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뒤숭숭 하시더라고요. 가격을 좀 올라야 하나 아니면은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밀 가격이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갑은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얇아지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니까 이게 잘못하면 좀 살기 힘들다, 좀 그런 소리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긴축의 시대에 나는 물가 뛰는 FED의 올 연말 기준금리 2%.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좀 올리고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캐나다, 뉴질랜드 0.5%씩 올렸고, 우리나라도 0.25% 올리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조기 긴축 또 이야기 조금씩 나오고 있고, 거의 빅스텝으로 올리는 거는 거의 한 90% 정도 확정됐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시장에는 영향이 좀 안 좋아진다, 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치솟는 물가에 마이너스 금리 채권 11조 달러 급감. 아무래도 이제 물가 안정에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 채권이 가격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언제 사용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를 부양하려고 활용됩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발생되고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 이 채권 가격이 내려오면서 일단은 각국별로 물가 안정에 조금씩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리우폴 함락 초입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최후 통첩.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5월달에 평화협상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뉴스로는 딱히 평화협상의 기미는 좀 안 보이죠. 그리고 이 평화협상이 과연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5차 협상까지 했는데 진전이 없죠. 그러면서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최후 통첩, 이 최후 통첩 얘기만 한 몇 번째 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윤석열 한일 정책협의 오늘 발음이 좀 잘 안되네요. 윤석열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 단장의 정진석. 그래서 일단 한일 지금 한국 일본 갈등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한일 관련해가지고 또 만약 얘기 좀 잘 되고 일본이랑 좀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은 또 엔터 관련주들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 외에도 한일 관련주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한일 정책 협의해가지고 과연 잘 풀리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수출이라든지 해가지고 좀 협의 잘 되는지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글로벌 모바일 로봇 판매 지난해 10만 대 넘어섰다. 전자상거래 폭발적 성장, 노동력 부족의 시장 급등. 로커스 로보틱스는 지난해 기업가치 1조 유니콘 올라.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린 거죠. 로봇 미래에서 없어선 안 될 사업이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로봇 사업 투자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로봇이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작년 말 해서 올해 초까지 로봇 시장 한번 좀 주목받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에서 좀 소외받은 모습인데 또 시장 또 살아나고 그러면은 수급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 쪽은 계속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충전 시설에 6조 원 투자 해가지고, 미국이 전기차 충전 시설에 6조 원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과연 수출하는지 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 또 챙겨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LG전자도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낙점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뭐 2차전지 이쪽 관련주들은 충분히 좀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주목부터 받지 못하고 거래량도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한 번씩 이제 또 단기적으로 튀어와주는 습성도 있어서 한번 좀 자리 체크하고 관심 종목으로 좀 담아둘 필요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디지털 화폐 관망하다 태도 급변. 그래서 이 태도가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좀 좋아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관망적 태도를 보이던 디지털 화폐 도입 검토에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CBDC 도입을 추진하고 디지털 통화 시대에서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을 우려해서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망에서 가장 시급으로 입장 변화 보고서를 지난 11일 내고 이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화폐, 뭐 NFT, 가상자산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올해는 로봇,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그 다음에 가상자산, 가상화폐, NFT 이외에 뭐 통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줘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점차 여기에 대한 시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좀 크죠. 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도 점찍은 가상화폐 시장 SK코인 구체화될까. 그래서 이거를 SK 스퀘어에서 아마 할 거예요. 나오네요. SK 스퀘어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SK 스퀘어 대표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는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대기업 SK 스퀘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중견이나 중소기업 엮어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암호화폐 관련주 좀 조금씩 좀 챙겨볼 필요가 좀 생겼죠. 그리고 홀로그램 VR 게임 등 연예 계기사 메타버스 신사업 진출 활발.
제가 좀 말씀드렸죠. 계속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기술주랑 엔터주를 좀 위주로 좀 봐야 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뉴스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엔터 관련주들이 조금씩 추세를 좀 바꾸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훌쩍 큰 가상자산 거래소 NFT 메타버스 진격.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제 NFT랑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빗썸에서도 NFT 거래하고 가상화폐도 거래하고 그런 느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거리두기 이제 없어지죠. 하지만 마스크는 쓰셔야 되는 거. 757일, 거의 뭐 2년 좀 지났네요. 757일 만에 거리두기 풀리는데, 과연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좀 올라오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2월 물가 7.7% 급등. 결국엔 아까 했던 얘기랑 좀 똑같죠. 물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은 점점 안 좋아지고 해서 좀 장기적으로 잘하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2040년 68조 원으로 재활용 기준 마련 시급. 폐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쓰고 나서 수명이 다 된 거 그냥 버리기만 할 거냐, 이걸 재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앞으로 2040년 68조 원쯤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계속 조금씩 좀 보셔야 된다. 이거 좀 개별주 뉴스이긴 한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풍목화 코앞. 그래서 이게 단기간 슈팅을 줄 수는 있더라도 이걸 재료로 해가지고 좀 앞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백신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먼저 나온 게 아니죠. 이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여러가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백신을 재료로 해가지고는 좀 장기적으로 올라가진 좀 못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보이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금요일날 매매를 했던 게 한일사료 일단 매매를 했었거든요. 한일사료 보시면은 여기 좀 저항받던 부분, 그리고 아침에 장시작 시초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딱 선권은 부분 시작해서 선권은 부분 저항받던데, 전날 저항받던데, 이거보다 더 완벽한 개꿀 자리는 없다. 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시초까지 사가지고 얘를 좀 상관할 것 같았는데, 좀 제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좀 사렸던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도 저항받던 부분이고, 여기서도 좀 저항받던 부분이고, 그리고 당연히 금요일날도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도가 밑에 좀 팔아뒀는데, 반을 팔았는데, 그래서 얘가 오후에 좀 알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반 팔고 4,300원인가 이때 또 반을 팔았어요. 좀 계속 추세가 여기 보면은 좀 하향을 좀 치더라고요. 그래서 반을 팔고 딱 보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 않았나, 좀 이런 매매 좀 아쉽지 않았나. 어쩌면 여기 앞에 지지해던 자리죠. 그래서 여기를 좀 봤었어야 됐는데, 그때 좀 잠깐 개인적인 일을 한다고 좀 보지 못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한일사료는 좀 아쉬운 매매였지 않았나. 그리고 또 휴스틸 목요일날 이어서 금요일날 시초가로 샀는데, 금요일날에는 딱히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자리도 지금 나쁘지 않죠. 2021년 지금 2018년 이후로 신고가 자리인데, 근데도 좀 앞에 매물대가 좀 많은지 아니면은 그냥 옆으로 버텨주는 건지, 일단은 시초가에 샀다가 얘는 뭐 딱히 팔지도 않고 그냥 오버나이트 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박스가 이제 금요일날 올라왔었죠.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영화 관련
이제 영화도 좀 많이 보러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얘도 보면 앞전에 여기 저항받던 자리들 좀 보시면은 몰라 이미 좀 꿈틀했죠. 그래서 입지를 한번 줬다가 금요일 올라왔는데, 얘는 일단 앞전에 저항받던 자리 넘어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돌파를 해주죠. 넘어오고 지지, 이거 되는지 확인을 하고 항상 사야 돼요. 지지 저항 개념으로 살 때는. 그래서 지지해주는 거 보고 샀다가, 맨 처음에 얘가 수급이 좀 계속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6,700원에 반을 팔고, 7,000원, 6,900원, 6,960원인가 70원에 매도 걸어놨다가 안 팔려가지고 결국엔 잔마감 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성건설, 건설주, 정책주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축 완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건설주들은 좀 호재가 좀 많은데 건설주, 정책주 위주로 좀 봐야 된다 해가지고 얘는 일단 오전장 좀 패스를 했고, 아침에 오전에 좀 지지해주던 데 있죠. 요 자리 지지해주는 보고 그냥 오후에 들어가가지고 잔마감 때 좀 정리해가지고 약간의 수익만 좀 챙겼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가지고 매매를 좀 많이는 하지 못했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메타버스부터 이제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엔터주 YG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지금 추세를 좀 바꾸는 것 같다, 돌리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점 높이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스윙으로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또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잠시만요. 모르고 이동평균선 좀 지워버렸네. 잠깐만요. 저점 높이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JYP도 지금 계속 저점 높이면서 계속 올라왔죠. JYP는 또 올라오고 나서도 지금 계속 옆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 좀 강하게 좀 올라왔네요. 그리고 YG는 좀 아쉬운 게 빅뱅이 좀 컴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 메타버스 기술주 자 말씀드렸죠. 덱스터는 2만원 부근에 저는 추가 매수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목요일날 2450원 들어갔었는데 일단 250원까지 왔지만 더 내려온다면은 오히려 더 살 생각이 있습니다. 15,000 부근대까지 내려오면은 좀 더 추가로 좀 더 추가 매수 들어갈 것 같네요. 이외에도 뭐 MP도 좀 마찬가지고, 자이언트 스텝도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데 좀 앞전에 여기 바닥 잡아놓은 자리까지 좀 내려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 NFT 관련해가지고, 게임주도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 못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수급 안 들어오면서 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성권 온 것처럼 95,000원 때까지 내려오면은 좀 매수를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높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좀 88,500원 부분은 좀 높은 자리인 것 같아 보이고, 한 7만원대 부분까지 좀 내려오면은 좀 들어갈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또 비썸 관련해가지고, 비덴트, 버킷도 지금 또 괜찮은 자리까지 좀 내려왔네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잠시만요. 폐배터리 MPC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목요일 브리핑인가에도 말했어요.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 조금씩 들어오면서 움찔움찔 하고 있죠. 그래서 좀 1, 2주 내에 잘하면 또 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에서 아모센스, 원익 PNE, RT캐스트, 디스플레이텍 이렇게 있지만 저는 아모센스를 좀 위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얘도 꿈틀 했기 때문에 얘도 잘하면 1, 2주 내 아니면 길면 한 달 내에 좀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죠.
얘도 보면은 우리 추세를 좀 위로 좀 바꾸는 모습, 그리고 또 21선 또 올라타가지고 또 매력적인 모습을 또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친환경, 뭐 보복 소비 관련해가지고 대한항공, 뭐 진에어, 티웨이, 아시아나 등등 좀 많은데, 인터파크, 노란풍선, 뭐 참 좋은 여행, TJ 미디어. 제가 이거 관련주들은 평상시에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또 넘어가도록 하고, 정책주 중에서는 이제 건설주 쪽으로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원전 주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지루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책주는 건설 또는 원전, 그다음에 전쟁은 그 식량, 그리고 가끔씩 이제 또 기름이나 천연가스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장 괜찮으면은 로봇이나 또 메타버스, 뭐 게임, 그다음 뭐 전기차 폐배터리 이쪽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도 보면은 얘들이 좀 강하게 옆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얘네도 시장 좋아지면은 언제든지 좀 한번 슈팅을 또 줄 수 있다,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내일 하루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좀 수익 또 잘 챙기실 수 있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